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뜨거운 한국 작품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교육을 떠올린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그 못지않은 화제를 만들어낸 또 다른 드라마가 있다. 바로 SBS에서 방영된 멋진 신세계다. 한국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익숙한 흐름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 역시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왔다. 공개 직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이 빠르게 몰리기 시작했고 각종 기록이 연이어 깨졌다. 지난달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에 따르면 멋진 신세계는 공개 3일 만에 무려 390만 시청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러닝타임 대비 시청 시간을 환산한 수치다. 이 성과로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톱비 영어권 쇼 1위 자리에 올랐다. 더 주목할 점은 SBS 금토 드라마 가운데 방송 시작 첫 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최초 사례라는 점이다. 국내 흐름 역시 빠르게 달아올랐다. 첫 방송 시청률은 4.1%였지만 이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결국 마지막 회에서는 11.8%까지 올라섰다. 단기간에 약 3배 가까운 성장이다. 6회 만에 이미 10%를 돌파했고 최고 시청률은 11.9%까지 기록되며 상승세를 완성했다. 화제성 지표 역시 압도적이었다. TV와 OTT를 합친 화제성 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지켰고 주연 배우 임지연과 허남준 역시 출연자 화제성 상위권을 휩쓸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의 구조다. 조선시대의 악한 영혼이 현대 무명 배우의 몸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재벌 상속자와 얽히게 되는 설정이다.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본 시청자라면 익숙하게 느낄 법한 소재다. 하지만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익숙한 요소가 오히려 신선한 콘텐츠로 받아들여졌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작품에 대해 판타지 설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지현의 코믹 연기와 허남준의 로맨스 연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글로벌 리뷰 플랫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IMDb에서는 9.4점을 기록했고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는 8.6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공개된 경쟁작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의 평가였다. 제작진조차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강현주 작가는 이 이야기가 한국적 정서와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해외 시청자들이 동시에 웃고 울어주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예상 밖의 글로벌 흥행이었다. 그렇다면 왜 멋진 신세계는 이토록 강한 반응을 끌어냈을까? 미국, 브라질, 스페인, 카타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한 요소들이 해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외 언론들은 이 작품을 두고 K-드라마 팬들이 선호하는 모든 요소가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시대 요소, 현대 재벌 설정, 심, 환생, 계층 로맨스, 그리고 코미디까지 모두 한 작품 안에 담겼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에서는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팬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 수준이었다. 매주 기다릴 수 없다. 이미 5번 정주행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일주일을 버틴다. 인생 드라마를 만났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본 시청자들 중 일부는 넷플릭스 구독을 이미 끊어둔 상태였지만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다시 결제를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서의 열기는 배우 허남준을 중심으로 더욱 뜨겁게 번졌다. 댓글 반응을 보면 이야기 전개보다 먼저 허남준 이야기부터 쏟아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눈빛이 정말 미쳤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손목 키스 장면은 완전히 반칙 수준이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심지어 잘생겨서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한국 시청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순한 재벌 남주 캐릭터였지만 일본에서는 이 설정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여기에 임지현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다.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를 기억하던 일본 팬들은 이번 작품 속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연기폭이 넓다, 캐릭터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본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과거의 한국 드라마들까지 함께 떠올렸다는 사실이다. 댓글에는 옥탑방 왕세자, 인현왕후의 남자, 동의, 장옥, 사랑에 살다 같은 작품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흐름은 단순히 멋진 신세계 한 작품의 팬덤을 넘어선다. 이미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타임슬립 로맨스와 사극 판타지 장르 자체가 하나의 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어쩌면 일본 시청자들은 이제야 진짜 케이로코의 매력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해 당연하게 소비되던 공식들, 조선시대 인물이 현대에 떨어지고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고 웃음 뒤에 눈물이 따라오는 감정선들, 이 모든 요소가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신선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참교육, 멋진 신세계로 이어진 한류 콘텐츠의 파급력은 단순한 인기 수준을 넘어 경제적 흐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 동선 역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표 코스는 명동과 면세점이었다. 한국 화장품을 사고 명품 쇼핑을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현재 가장 뜨거운 지역은 바로 성수동이다. 특히 성수동의 올리브형엔 성수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앞에는 일찍부터 긴 줄이 형성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단순 쇼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퍼스널 컬러 진단, 피부 상태 분석, 메이크업 체험, 뷰티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 예약을 위해 몰려든다. 실제로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은 오픈 후 약 20분 만에 당일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전체 체험 이용객 중 약 70%가 외국인이다. 피부 진단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중은 무려 97%에 달한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중동, 남미, 미국 등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성수동으로 모이고 있다. 한국인들조차 굳이 비용을 들여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여겼던 퍼스널 컬러 진단이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 소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수동에서 K-뷰티 체험을 마친 관광객들은 곧바로 강남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북부과, 청담동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방문하기 시작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분야는 바로 피부 관련 의료였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의료 관광 소비액은 이 51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에서도 피부과 소비액만일 452억 원에 달했다. 전체 의료 관광 지출의 절반 이상이 피부과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성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을 찾으면 화장품을 구매해 돌아가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접 피부 시술을 받고 귀국하는 소비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공간이 있다. 바로 약국이다. 강남 신논현역 인근 약국이나 성수동 일대 약국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장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중국어와 일본어로 제품 설명을 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피부과 시술 이후 재생크림, 연고, 더마 화장품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한다. SNS에는 한국 약국에서 반드시 사야 할 제품 리스트가 공유되며 하나의 소비 가이드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약국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5월 기준 외국인 약국 소비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더 이상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관광 코스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인당 소비 규모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의 중심에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류가 K-팝 콘서트나 굿즈 소비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다. 피부과, 약국, 화장품, 패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K-드라마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세를 단순히 K-드라마와 K-뷰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관광 전략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여행의 중심은 일본이었다. 도쿄, 오사카, 교토는 외국인에게 필수 코스였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위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을 더 끌어오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중가격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세계문화유산인 히지성이다. 히지시는 올해부터 입장료 체계를 개편했다. 지역 주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0엔을 내지만 외부 방문객은 이 500엔을 지불해야 한다. 무려 2.5배 차이다. 교토 역시 시내버스 요금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고시마와 기타 큐슈 등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제도를 확장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단순하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 규모는 9조 5천억 엔에 달하며 이는 반도체 수출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관광산업은 호황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커졌다. 주요 관광지마다 혼잡 문제가 심각해졌고 소음과 쓰레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변화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누군가는 주민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잡한 환경 때문에 일본 여행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수동은 외국인 체험형 관광 공간을 확대하고 있고 압구정과 강남의 피부과들은 해외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약국과 화장품 매장 역시 외국인 맞춤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가 관심을 만들고 K-뷰티가 소비를 만들며 관광이 다시 경제 효과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 콘텐츠가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소비가 산업을 움직이며 관광이 다시 경제를 확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